그가 온다. 전교 학생회장 출신의 슬기로운 세무생활 차주황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입니다. 네. 상당히 잘생기셔가지고 학교 다닐 감사합니다. 때도 학생회장도 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남고였고요. 교회 다니신 적 없어요? 교회 오빠. 성당 다녔는데요. 성당. 네. 예전에 좀 사제의 꿈이 좀 있어서 정말요? 좀 멀리 그 금족 생활을 금융 생활까지. 네. 야 대단하신데요. 네네. 그러시군요. 자 오늘 차주황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또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상속세. 요즘에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많은 문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아마도 그 상속을 받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네. 부동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네. 그런 또 세금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최근에 상속세를 좀 개편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요즘에도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확정된 게 아니라 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런 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면은 네. 첫 번째로 이제 상속 공제 한도를 좀 높이겠다. 뭐 지금 이런 몇 건데요. 퍼센트죠? 100%는 아니고요. 이제 공제 한도가 뭐 일괄 공제 5억이다. 아하. 뭐 배우자 공제가 뭐 5억에서 30억이다. 네네. 뭐 그런 공제들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상속세라 그러면 부자들이 내는 거네 이런 세금이었다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상속세가 나오는 수준이라서요. 서울의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30평대 이상은 뭐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마포의 그 2000년도에 지은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은 네. 항상 3억 정도, 3억, 4억, 5억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오다가 요즘에 시세를 보면은 뭐 10억 넘어가고 이러니까 세금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가치가 세법은 여전히 그대로 공제가 있는데 시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공제 한도를 먼저 높이겠다. 네. 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상속세율이 누진세율인데요. 네. 최고 세율이 30억 초과분은 50%예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55%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되게 높다고 합니다. 저희 그렇군요. 나라가. 네. 그래서 이 세율을 좀 자체를 낮추던지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구간별로 있거든요. 1억까지는 뭐 10%, 5억까지는 20%, 네. 10억까지 30%. 30억까지는 40%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저번에 소득세율도 한번 이렇게 개정이 있었어요. 네네. 원래 1,200만 원까지가 6%인데 뭐 1,400만 원까지 그렇게 하듯이 아예 과표 구간을 뭐 1억까지 10%가 아니라 뭐 10억까지 10%다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네. 그런 과표 구간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속세 부과 방식이 네.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OECD 국가 중에 23개국이 이 상속세를 이제 이렇게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유산세를 취득하는 나라가 이게 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고 미국, 영국, 덴마크인가 이렇게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일본을 비롯한 그 뭐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뭐 여러 나라들은 유산 취득세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유산세가 있고 유산 취득세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방식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검토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최대 주주 할증이라든지 뭐 가업상속 공제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 상속세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또 고민과 또 비슷한 점들을 갖고 있으리라 보는데 네네. 영화 레인맨을 보면은 그 저 상속세 관련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잖아요. 네. 레이맨이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요. 비디오 시절 그래요? VHS. 네네네. 그렇죠. 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네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유산세는 이게 상속세가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 받을 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유산세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나누기 전에 그 재산을 뭉뚱그려서 전부 다 합쳐서 계산을 해서 네.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재산세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유산 취득세는 그 유산을 이제 배우자나 각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은 이렇게 네. 나눠서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나누고 나서 그 취득하는 사람이 얼마나 취득하였는가 그 상속 재산을 네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유산 취득세라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산 취득세는 이제 각기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자식의 네. 자녀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면 거기에 네. 이제 퍼센테이지에 맞게 지분에 네. 맞게 네네. 취득세를 그 유산 취득세를 물리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 신고 같은 경우에도 네. 유산세는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돌아가신 분 재산을 한 번에 다 합쳐서 그렇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유산 취득세는 첫째, 둘째가 있는데 각각 받은 재산이 있으면 첫째는 자기가 받은 재산을 신고하고 네. 둘째는 또 자기가 유산 받은 재산을 신고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면 네. 이게 이제 아까 뭐 과표 구간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5억 재산을 3명이서 5억씩 나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산세, 유산취득세 어떤 차이가 좀 있게 되나요? 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상속세율부터 좀 이해를 네.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살짝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소득세율처럼. 네. 그래서 1억까지 10% 그리고 30억 초과분은 50% 이렇게 세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억을 이제 상속받았으면은 15억을 네.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누진 그러니까 1억까지는 네. 10%를 계산해 주고요. 그다음에 1억 넘어가는 재산부터 5억까지는 20%로 계산을 네네. 하고요. 아. 5억에서 10억 사이 부분은 30% 계산을 하고. 네네. 네,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아까 주신 게 15억을 3명이서 5억씩 나눠 가진다. 네. 이렇게 했으면은 15억은 지금 10억에서 30억 사이니까 그렇죠. 예, 40% 세율 구간이에요. 아, 40%. 예, 40% 세율 구간인데 아까 전에 이제 1억까지는 1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누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1억 6천을 빼주면 되니까 15억에 40%면은 6억이고 네. 네, 1억 6천 빼면 4억 4천이죠. 네. 그래서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4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 네. 유산 취득세로 하면은 지금 3명이서 5억씩 나눠 가진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5억이면은 5억까지는 20%고 누진 공제가 1,000만 원이니까요. 네. 5억에 20%면 1억이니까 1,000만 원 빼주면 9천만 원. 그러니까 네. 각각 9천만 원씩 세금을 내면 돼요. 네. 그럼 3명이서 다 합쳐도 2억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방식으로는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거의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말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1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 일괄 공제 5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일괄 공제 5억이 있고 배우자 공제도 5억부터 30억까지 있는데 최소 5억은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5억과 5억이 합쳐져서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10억이 건데요. 나온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네. 그런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10억 이하의 재산이면은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재산이 10억인데 먼저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네. 그럼 배우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만 적용되니까 아하. 그럼 5억은 또 상속세 계산이 되겠죠. 10억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5억에 아까 전에 계산하니까 9천만 원이었죠. 9천만 원이었죠. 예, 9천만 원 세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된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배우자가 있다라면 10억까지는 안 나오는 게 맞다. 네네. 네.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일괄 공제는 이제 5억까지, 배우자 공제는 역시 5억에서 30억까지. 5억에서 30억까지. 네네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공제도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소득세 연말정산할 때도 보면은 네. 그 부양가족마다 150만 원씩 빼주고 뭐 장애인 있으면 200만 원 더 빼주고 이런 공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세도 그런 공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초공제 2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인적 공제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있으면은 상속인 중에 자녀 한 명당 네.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공제가 되고요. 그 또 미성년자면은 네. 그 한 명당 1,000만 원 곱하기 그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해줍니다. 나머지 연수입니까?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연수를. 먼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양할 그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뭐 10살 자녀가 10살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10살이라 그러면은 네. 19세까지 9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9천만 원 곱하기 예, 9년 9년 해서 9천만 원. 예, 그렇게 미성년자 공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를 제외한 연로자가 있으면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으면은 또 연로자 공제 인당 5천만 원 공제가 되고요. 아, 연로자 공제는 뭐 부모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자녀가 안타깝게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장애인이 있을 때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성년자처럼 1,000만 원 곱하기에 네. 이 연수는 기대여명 연수라고 해서 네. 예, 그거를 곱하는 거거든요. 기대명은 이제 나머지 얼마 정도 살 네, 거라는 맞습니다. 그런 네, 예를 들어서 연수를.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 제가 잘 모르겠는데 85세라면 85세. 네. 85세. 85세 아니죠. 85세라고 할까요? 81세 정도. 81세요? 네, 네. 그러니까 80세라고 계산하기 네. 좋게 만약에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하고 장애인분이 30세라고 하면은 50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50년에서 5억을 더 추가로 5억을? 예, 공제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싹 다 계산을 했는데 네. 그래도 5억이 안 된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족이잖아요. 이제 7남매 네. 이러면은 자녀만 7명이면은 이제 5천만 원 곱하기 이제 7하면 네. 3억 5천. 3억 5천. 그리고 기초 공제가 2억이니까 5억 5천이니까 5억 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렇게 5억 5천을 해주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가족도 적고 혹시 장애인분이나 이렇게 계산할 게 없어서 네. 다 합쳤는데도 5억이 안 되면 네. 그때 일괄공제 5억을 해주는 일괄공제 겁니다. 5억 해주고. 네.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자녀 수도 많고 뭐 네.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예를 들어 계산을 초과했을 해서 때. 네네네.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게 네. 사고로. 근데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1살짜리 5살짜리 이렇게 네. 두 아이를 두고 먼저 갔다고 하면은 그 기초공제 일단 2억에다가 네. 자녀가 1살 5살이니까 18년하고 14년 네.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19세 될 때까지 그걸 곱하면은 3억 2천만 원이 돼요. 그럼 합치면은 이제 6억 2천. 예, 그렇게 돼서 또 자녀 공제 아까 2명이니까 네. 5천에 2명에서 1억. 그럼 6억 2천이 되겠죠? 네. 그럼 5억보다 더 유리하니까 일괄 공제 5억 대신에 6억 2천을 6억 2천을 선택해서 네, 맞습니다. 네,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걸로는 금융재산 공제라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려주는 재산 중에 부동산 말고 이제 예금이나 그런 주식? 예, 주식이나 네. 예금, 적금 이런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2천만 원까지는 싹 다 공제를 해주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서 1억까지는 네.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요. 네. 1억이 넘어가면은 2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예금이 있다 그러면 네. 예, 4천만 원 공제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20% 공제해주다가 10억까지만 네. 그러니까 한도가 2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도 최대 2억까지 공제해줍니다. 2억까지. 그 외에는 뭐 동거주택 상속 공제도 6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고요. 네. 기업인들을 위해서 가업을 잇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영농인들을 위한 영농 상속 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이게 상당히 종류가 많아서 네네네. 그때 적용하려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 다 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외우시죠? 네, 외우고 있죠. 네. 그때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그런 게 있으면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 네. 그 일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이 배우자밖에 없어서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네. 일괄 공제 5억이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아까 계산한 듯이 2억 더하기 그 밖의 공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더해서 아까처럼 그런 자녀가 있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도 네. 상속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무조건 5억 공제, 일괄 공제 5억을 하게 돼 있고요. 아,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기한은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예. 사망 후? 그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네, 이제 거의 6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에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달까지 6월 신고하셔야 말까지. 됩니다. 예. 네,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또 뭐 있나요? 주의해야 될 점이? 아, 네. 또 그 배우자 공제 아까 5억 말씀드렸는데 제가 5억에서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5억이 이상이 되더라도 그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공제를 받으려면은 그 신고 기한 내에 그 분할을 받아야 됩니다. 분할이라는 게 어떤 예, 얘기입니까? 그 상속인은 여럿이 있을 때 네. 배우자가 이렇게 분할해서
상속을 받았다는 이 분할이라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실제로 받은 5억 이상의 그 재산을 네. 공제를 받으려면은 신고 기한 내에 꼭 공제 협의 분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더 추가로 주는데요. 네. 그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뭐 소송이 있다든지 예, 상속 재산을 네네. 분할하는데 소송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그래서 뭐 저 배우자가 네. 거동이 뭐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네. 6개월 그거를 이제 지나쳤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거동이 얼마나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네네. 그 거동이 불편한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의식이 없어서 힘들었다든지 네네네네. 누워 계시든지 하면은 이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이 또 인정을 해주면은 그 6개월 이상 6개월의 네네. 추가 기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저 많은 분들이 또 그 6개월 넘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끔씩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예,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고 네. 등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6개월 이렇게 세금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어차피 10억 이하라서 네네. 혹은 5억 이하라서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뭐 모르고 있던 재산들이 있어서 오. 상세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뒤늦게 경우-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재산이 한 네네. 20억 정도. 네, 마치 조상 땅 찾기처럼. 네, 네. 땅 찾기처럼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지금 현재 신고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네. 하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네. 그 10억까지 아니고 10억이 좀 넘어가더라도 그 근데 배우자라고 모두 이렇게 실제 받는 상속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네. 한도가 30억까지고 그리고 민법에 그 민법상 그 율이 있거든요. 네. 그 상속인들이 받아야 될 비율이요. 다 자녀들은 똑같이 받고 배우자는 이제 자녀보다 0.5배수 더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아, 0.5배에서. 네, 그거를 한도로 이제 해주는데요. 네. 12억 5천까지 자녀가 하나 있고 배우자가 한 명 이렇게 상속이 남아 있는데 두 분이 있는데 네. 12억 5천이다. 그럼 배우자가 7억 5천을 받고 네. 자녀가 5억을 받으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10억이 넘어가도. 아, 10억이 네, 넘어가도 거기까지 0.5배수. 예. 아. 그래서 자녀가 5억 그러면 배우자는 1.5배에서 7억 5천. 네네.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안 나올 아, 수 있습니다. 1.5배요. 예, 1.5. 네. 0.5배에 더해서. 더해서. 예, 예. 네. 이게 설명을 듣고 있어도 네. 아, 그렇군요. 집중해 주십시오. 네네. 네네네. 네네. 자, 지금 시간 띵동댕동 동댕동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세무사님은 잘 안 들리셨죠? 네, 안 네, 들리죠.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잘 모르는 게 나오면은 선생님 앞에도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싶으신 듯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네. 아, 네. 오늘도 혹시 네. 그 뭐 긴장 때문에 뭐 청심환이나 이런 걸 좀 드셨나요? 네, 청심환 항상 먹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제가 수능 때나 세무사 시험 볼 때 안 네. 떠는 줄 알았는데 항상 1교시에 떨더라고요. 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 항상 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사실은 이 슬기로운 그 나오신 분 뭐 세무사님, 변호사님 이런 분들 네네. 네, 거의 긴장 안 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우리 차주왕 세무사님도 긴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네, 이게 네. 방송이라서요. 제가 네. 비방용 멘트를 할까봐 항상 긴장 속에 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필터를 해드리니까. 생방이라서 네네. 제가 이제 반짝 퀴즈를 내드릴 텐데 네. 그 세무사님께서는 힌트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힌트. 네. 네. 자, 반짝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원이다 이 말은 이제 상속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손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책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 문자로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총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홍 아나운서 저 그 상품 좀 이렇게 협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네 지금 문자 주시면은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제작진이 또 네 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피디님 협찬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네 없군요. 네, 부지런히 제가 영업을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주왕 세무사님이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네.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네네. 공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괄 공제라는 게 5억이 있고요. 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부터 30억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제들을 잘 합쳐서 네네. 빼주면은 이제 되겠죠. 그렇죠. 네네. 배우자는 5억에서 30억. 네. 좋은 힌트입니다. 네. 네네.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딱 3분 빼고 전원이 오답입니다. 진짜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답을 지금 저 5450번님이 잘 모르겠네요. 그러셨는데. 네네. 자, 영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내가 낼 게 없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끌리오님이 세무사님 물광 피부시다.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네, 카메라께 감사드립니다. 이야, 카메라께 감사하는 또 이렇게 출연자분은 처음이십니다. 네. 자, 차주왕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반짝 퀴즈 아까 내드렸는데 조금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주 쉬운 겁니다.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드리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시는 분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지금 제 앞으로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집 2채가 있는데요. 아직 상속세 신고하기 전인데 어머님이랑 사시던 집은 어머님 명의로 하고 다른 한 채는 저희가 3남매인데 저 말고 다른 2명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집을 제가 가져가고 각자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사님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이게 2채가 있는데 네네네. 네네. 한 채는 어머님이 사시는 집 그대로 하고 남은 집은 내가 갖되 이제 그 나머지 지분이 있겠죠. 형제들은 이제 지분이 있으니까요. 네네. 보통 이제 집이 여러 채면 요즘 불편하잖아요. 도구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저희가 신고할 때 많이 접하는 사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신고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상속세 신고할 때 협의 분할서를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를 쓸 때 그 가져가시는 분으로 다 가져가되 그 등기는 그렇게 치지만 그 각자 그 민법상 3분의 1씩 나눠 갖는 3남매라고 했죠. 3분의 1씩 나눠 갖는 만큼은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서 신고 시에 상속세 신고 시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정산 받았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형제들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요. 네, 양도소득세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산받은 돈만큼 상속을 받은 거고 그 돈만큼 판 것처럼 되기 때문에 네네. 양도 차익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고는 꼭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면은 좀 오해할 일이 없고 좀 억울한 일이 안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각자 그 상속분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분할서를 제출 안 하고 네.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하면은 이제 과세관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협의분할을 하는데 지금 등기치는 그 한 분이 다 가져가시는 분이 다 100% 받기로 했구나 상속을. 네네. 그리고 돈은 이제 형제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아 증여세가 나올 수 네. 있다는 겁니까? 네, 증여세 나올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 분할 그 각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협의 분할서. 협의 분할서. 예.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가 안 되면 민법상 네네. 비율대로 나눠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할 소송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네, 하셔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저 상속세를 조금 전에 이제 증여세 말씀도 해주셨는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미리 재산을 이제 피상속인이 증여하게 되면은 네. 그 상속인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준 것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5년 이내에 네.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준 것들을 다시 합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그걸 다 과세관청에서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계좌가 열려서 네. 10년치 다 그 계좌 보유 내역, 그 계좌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네. 그리고 그 나눈 거 대신에 또 재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처분을 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처분을 해서 5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싹 이제 이체 말고 이제 현금 출금을 해서 네. 없어진 거예요. 5억이 현금 네. 출금했다. 네. 네. 출금해서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거를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추정한다. 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가져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억이 근데 나는 상속인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추정하는 금액이 네. 1년에 2억, 2년에 5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가져간 게 아닌데 못 찾으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 1년, 2년 이내이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큰 돈은 행방이 묘연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리고 억울하면 그거를 이제 밝히시면 되는데 네네. 네, 그걸 못 밝히면은 과세관청은 가져갔다고 몰래 현금으로 추적 안 되게 줬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또 하면은 억울한 분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있어서 네네. 네. 영화 같은 얘기네요, 그거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신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네.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차주황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점들 많이 전화도 주시고 문자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속 증여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속 증여를 좀 구체적으로 이 차이가 어떤 건지 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세무사님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세무사님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가 유리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 상속이나 증여 모두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 세법 이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거든요. 같은 그 법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세율도 아까 제가 상속세율을 설명드렸는데 1억까지 10%, 5억까지 20%, 네.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네. 30억 초과분은 50% 이거 증여세도 똑같아요. 네. 증여세율도 똑같군요. 완전 똑같습니다. 세율도 똑같은데 이 차이 나는 점은 네. 그 증여는 우리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주시면은 네. 증여고요. 그리고 사망하고 나서 네네. 사망하시고 나서 이제 재산이 이전이 되는 건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상속 공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복잡했는데. 네. 근데 이제 증여도 공제가 있어요. 증여도 공제가 있는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6억이 공제가 되고요. 6억까지. 네, 아무래도 이제 부부끼리는 좀 경제 공동체인 점을 감안해서 네네. 좀 높고요. 공제액이. 아까 네. 배우자 공제도 상속은 5억에서 5억? 30억까지. 네, 5억에서 30억까지.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네.
하게 되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공제가 되는데 근데 그 자녀가 미성년자다. 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천만 원까지요. 네, 그렇게 공제액이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게 있거든요. 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1억까지 공제를 또 추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네. 또 이제 출산했는데 네, 그럴 네, 때는 네. 1억까지 네. 네. 공제를 추가로 원래 아까 자녀 공제 5천만 원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자녀가 뭐 결혼을 했다.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무사님 지금 네. 그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좀 헤드폰을 써주시고요. 네. 헤드폰 그쪽에 있죠? 아, 네. 네. 헤드폰 써주시고 네.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네.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살고 있는 곽병규라고 합니다. 네, 동두천의 곽 선생님, 우리 차주황 세무사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어떤 사연이신지요? 네, 저희 동두천시 어머님 명의로 네,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살아 계시고 증여를 원하셔서 네,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처럼 증여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주변의 시세보다 네, 그 홈택스에서 보여주는 아파트 가격은 좀 낮게 책정돼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홈택스 상에서 이제 주소지나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고 네.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증여세액이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나오던데요. 네. 그 재산세액이 맞는지 좀 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곽 선생님이 궁금하신 거는 홈택스 들어갔는데 네. 그 아파트의 가액이 네, 네. 시세가 아니고 시세보다 좀 낮게 설정됐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그 시세라는 거는 어떤 시세인가요?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네, 그런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를 그거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요 근래에 뭐 거래된 금액이라거나 네. 뭐 수개월 전에 거래가 되었던 금액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네, 얼마 차이 납니까? 한 1억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1억 가까이. 네, 그렇죠. 네. 그 네. 저기 이제 저희가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할 때는 그 시가라는 개념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 현재 시세가 3억 정도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이제 그 부동산에 내놓은 그런 시세가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신고할 때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근데 안 팔면 모르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는. 그러면은 이제 유사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유사사례 가액이라고 하면은 같은 평수에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리고 그 기준시가라는 게 있거든요. 기준시가요. 공동주택 가격. 네네. 공동주택 가격이 다 5% 이내인 그런 유사한 물건들이 네. 이제 거래가 됐을 때 그 금액을 시세라고 해서 시가라고 해서 차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같은 평수라도요. 동이나 향에 따라서 동향이나 북향이나 다르죠. 남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 시가에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이 시세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보면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시세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그 시세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동호수 정확하게 그 입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홈택스에. 그럼 홈택스에서는 그 아파트의 가장 적합한 유사사례 가액을 가져와서 그 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그 1억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더 우리 집에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다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의 계산이잖아요. 네네네. 정확히 이제 신고할 때는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네. 물건인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예, 이게 아셔야 될 건 사연자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네. 이제 홈택스에 나오는 게 맞냐고 네. 하셨으니까 거의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홈택스가 거의 정확하게 유사사례 가액을 가져오는데요.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아셔야 돼요. 홈택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난 이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책임져 주진 않아요. 홈택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네. 보여준다고 해서 그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 본인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 번만 더 상담을 받고 네.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넣고 보는지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네네.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아니지만 예, 홈택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거의 정확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네, 곽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홈택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격은 그 공시지가는 아니군요. 유사가액입니다. 유사가액이요. 네, 유사 가액. 그러니까 네. 주변 그 네. 바로 뭐 실거래가.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거래가 됐던 물건들에 대해서 네. 네 가장 그 물건지에 각 비슷한 물건을 하는 거라서요. 네. 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뭐 그 정확한 거는 또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 만약에 그 이거 벗어도 네, 돼요? 벗어도 아, 됩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이제 적게 내고 세금 다 적게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홈택스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네. 이제 그 증여 받으려는 그 아파트가 음. 가치가 실제보다도 지금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역으로. 역으로. 네, 예. 저는 이 아파트가 한 3억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유사 사례 가액을 보니까 막 5억, 6억 이렇게 돼 있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서 이 아파트의 가치를 받으면은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이 시가라는 개념을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하듯이 네. 그 매매 사례 가액이나 매매 사례 가액은 그냥 소비자 가격 같은 거예요. 그 물건 자체 매매가 됐을 때 금액인데 네. 거래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유사 사례 가액을 사용한다든지 감정을 봐서 감정 가액 혹은 수용이나 경매를 했을 때 그 가액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가 없으면 이제 기준 시가라는 걸 넘어가는데요. 네. 기준 시가와 또 시가는 많이 차이가 나죠. 좀 나죠. 네네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례가 지금 현재 신고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 보니까는 사연자분처럼 네. 이렇게 벗는데 이제 12월에 지금 돌아가셔서 6월에 신고를 하는 요 사연인 그 사례인데요. 네. 그 아파트를 보니까는 지금 올라와 있는 시세가 뭐 7억 되었고 그렇게 한데 저게 12 이제 그 유사 사례 가액의 기준은 네. 비슷한 물건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혹은 증여하는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근시일 내의 물건들을 네네네. 네.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2월에 돌아가셨는데 12월엔 거래가 없고 11월에 거래가 있는 네. 거예요. 11월에 7억대였고 그리고 10월에 또 거래가 있고 9월, 8월 이렇게 더 전에 이제 6개월까지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네. 예. 가져오는데 그 9월 달에 거래된 게 8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네. 좀 높게 거래가 된 게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거래가 점점 이렇게 가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로 그 9월의 물건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 11월에 거래됐던 것보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네. 그게 가치를 가장 받아서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받아서 감정평가 네, 받으셔가지고 네, 현재 시세 맞는 그 가액을 계산을 하시면 받아서 되겠죠. 신고를 해서 네, 상속세 부담을 좀 덜어드렸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좀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그래서 벌써 이렇게 가는구나. 네. 네, 저희가 이제 차주환 세무사님하고 할 게 지금 아주 많은데 네. 뒤 시간을 뭐 터서 할 수도 없고요. 네, 또 뉴스 준비하고 있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반짝 퀴즈 저희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받는 사람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세무사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0원이죠? 없죠? 네네네. 네. 10억에서 일괄공제 5억이랑 네. 배우자 공제 5억을 빼면은 네 과세 표준이 0이 돼서 네.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5338번님, 9732번님, 2394, 1206, 7875번님 이렇게 5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 들꽃은님, 네, 닉네임이 그러시네요. 그리고 4304, 4555 이렇게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우리 딸내미에게 상속 증여하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지금은 줄 게 없네요. 그러셨는데 왜요? 뭐 이게 뭐 꼭 뭐 사랑을 돈만이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네, 저도 받는 거 없이 잘 컸습니다. 아, 열심히. 네. 네. 학생회장도 하시고 네, 세무사까지 되시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알찬 내용으로 세무사님과 또 세무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차주황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